안녕하십니까? MPK 인덱스 브리핑 이지연입니다. 우선 지난주 방송에서 룸톤이 너무 심해서 시청자분들께 좀 불편을 드렸던 점을 사과드립니다. 생방송 당시에는 저는 소음을 전혀 느끼지 못했는데 이 방송을 다시 들어보니까 소음이 많이 거슬리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날씨가 더워져서 에어컨을 좀 약하게 틀었는데 거기서 룸톤 문제가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에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그 소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을 보시고 이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이 계셔서 너무 감사했었습니다. 어떤 분께서 6.8혁명 이후에 얼음 공경이 사라지고 위아래가 없어졌다는 게 충격이라는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또 중국의 문화 대혁명이 떠오른다고 하셨는데 제가 한번 그 프랑스 6.8혁명 그 당시의 슬로건들 한번 가져와 봤어요. 하나 보시면 이게 당시에 이제 슬로건들을 모아놓은 건데 여기 가장 밑에 일레 딴때가디 난때가디 이게 이제 금지하는 것을 금지하라 이게 가장 유명한 슬로건이죠. 네, 근데 이게 당시에 이제 남학생의 이 여기숙사 방문은 금지라는 게 이건 성적 차별이다. 이렇게 시작이 된 게 금지하는 것을 금지하라는 슬로건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정말 굉장히 극적으로 갔던, 극하에 갔던 그런 이제 운동이었는데, 그리고 또 밑에 이게 이제 이렇게 이런 그 일렛 안떼가디 딴떼가디 금지하는 것을 금지하라 이런 그 문구를 슬로건을 거의 모든 벽에 다 이제 대학생들이 이렇게 다 그려놨던 그런 모습입니다. 또 그 다음 보시면 또 소아이 헤알리스트 드몽데 람포시블르 이거는 그러니까 현실주의자가 되어서 불가능한 거를 요구하라가 이게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이 모든 질서를 무너뜨리게 하는 슬로건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남자친구를 집에 데려와서 부모님이 있는 데서 막 그런 관계를 한다거나 이런 것도 가능하다라는 이런 주장을 하게 됐던 그런 슬로건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보시면 수레 빠베 라플라주, 그러니까 이게 번역이 포석 아래 해변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도로의 포장용 그런 돌 밑에는 모래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돌을 경찰에게 던지면 자유로워진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런 폭력적인 그런 운동을 좀 부추겼던 그런 슬로건인데, 저런 슬로건들이 정말 파리, 프랑스 곳곳에 다 이제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슬로건을 제가 좀 가져왔고, 그래서 6.8혁명 당시에 너무 급진적으로 이런 파괴적인 모습들 때문에 사실 당시 이제 대학생들이 드골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었는데 정권은 전복시키지 못했고요. 오히려 그 다음 총선에서 드골 대통령은 더 강력한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드골 이후에 보수 정당의 이제 뽕피두 대통령이 다시 정권을 인수하면서 결국 정치적으로는 실패를 했지만 사회적, 문화적으로는 엄청난 좀 변화를 일으켰던 게 6.8혁명이죠. 다시 말해서 이게 책 속에서만 상상하던 그런 포스트 모더니즘이 사회와 문화 전반적으로 이렇게 분출시키는 역할을 했던 게 6.8혁명이라고 보고 있고, 사실 이 6.8혁명 이후에 프랑스가 영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지고 이제 그랬던 역사를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또 다른 댓글에 프랑스 보수 우파들이 혁명 당시 카톨릭 국가 프랑스를 지키고자 했다고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 유교의 한 자락이 제사와 같은 종류로 기억이 되지만 또 한편에는 효나 어른 공경 같은 이제 규범들이 생활에 스며들었듯이 이제 프랑스도 그 라이시 때, 그러니까 기독교 색채 지우기가 혁명의 어떤 중요 정신으로 이제 올라서면서 가정이라든지 도덕의 가치가 흔들린 것 같다라고 우리나라와 비교해 주신 부분도 되게 와닿았습니다. 오늘 썸네일이 정교조만 문제 아니다. 원래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프랑스 우파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가 오늘 이제 교육 이야기로 선회한 것은, 우선 이제 계속 제가 이념이니까 하면 또 재미도 없고, 또 제가 이제 MPK로 이제 이직한 지 제가 이곳으로 이제 2달이 되었는데, 제가 이곳으로 오게 된 목적을 좀 스스로에게 다시 상기시키고 또 본격적으로 그 작업을 이제 시작을 해서 제가 앞으로 이제 선보일 일들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좀 가지고 싶었습니다. 먼저 이 책을 보시겠습니다. 이 책
네, 독서 땡땡이란 책. 이게 이제 지약사에서 나오는 학생들을 위한 논술 잡지입니다. 이게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이렇게 네, 초중고로 나오는 이제 월간지고 역사가 무려 35년. 네. 이 책은 전국 초등, 중등, 고등학교에 다 들어가고 있고 아마 그 엄청나게 많이 찍어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 도서관에 늘 비치가 되어 있고 아이들에게 언제나 이렇게 노출이 되는 그런 책이죠. 특히 이제 초등학교나 중학교 같은 경우는 그 초등 그 버전은 프랜차이즈 논술 학원이 아닌 개인 학원이나 과외 선생님들이 교재로 가장 많이 쓰는 잡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 제가 이거를 이제 봤는데 사실 진짜 너무 잘 만들었어요. 와, 이 내용도 그렇고 이 디자인도 그렇고 아이들이 참 쉽게 재밌게 읽을 만큼 굉장히 잘 만들었는데 이제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게 뭐 국어는 너무 어렵고 뭐 책 읽을 시간 없는데 문해력을 키우고 싶다면 이거 하자 이러면서 이렇게 선동이 아니죠. 이렇게 광고하는 이제 이런 것도 너무 잘 만들었고 제가 이 초등 거를 보면서 네,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돈이 없으면 물건값을 어떻게 표시할까요? 라는 이제 이런 주제로 네, 이제 글을 썼는데 그러면서 화폐의 세 가지 기능이라는 부제가 있었고 이 글을 쓰신 분이 네, 민중의 소리 기자입니다. 네, 민중의 소리 기자요.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쭉 읽어보다가 뭐 화폐의 그런 뭐 스토리, 역사를 이렇게 얘기하다가 점점 이렇게 좀 이상해지더니 결국 이제 결론이 뭐냐면 화폐가 인류의 생활을 편하게 만들어 주었지만 욕심을 부추겨 서로를 죽고 죽이게 만들었다는 사실은 한편으로 좀 슬프기도 하지요? 라고 이렇게 네, 질문을 던지면서 글이 끝나요. 이거 지금 초등학교 버전이거든요. 이게 뭐지? 제가 보면서 잘 나가다가 가끔 좀 이상한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중등, 제가 이게 중학생도 나오거든요. 네, 중등도 보면 여기 이제 통합 교과 특집에 노벨상을 하고 나오는데,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노벨상 수상자는 그러면서 이제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굉장히 좋게 네, 쓰고 있고요. 또 여기서도 되게 재밌었던 거는 이제 뭐 이거 내신을 위한 뭐 사고력 똑똑 정치 클래스 이런 코너가 있어요. 이런 코너도 이름도 너무나 잘 만들었는데 여기서 뉴 미디어 시대 갈림길에선 언론이라는 또 제목으로 이렇게 글을 썼던데 이거는 이제 헤럴드 경제 기자가 썼더라고요. 근데 잘 나가다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나라 19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군사 독재 정권은 언론의 자유를 제한했고 비판적인 언론인을 탄압했습니다. 라고 시작을 하더니 네, 좀 이때부터 좀 이상하게 흘러가고 그런데 이제 그 마지막 이제 그 결론에 다가가면서 여당이 추진하고 이게 당시가 2021년이니까 정권 바뀌기 전이죠. 그래서 여당이 추진하고 야당과 언론 단체들이 반대해 왔던 이 법안, 네, 그러니까 그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얘기를 하는데 이게 여당이 추진했는데 야당과 언론 단체들이 반대해 왔다. 근데 이 법안의 핵심은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한 언론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한 언론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을 반대한 게 이제 당시의 야당 그리고 언론 단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당시에 이제 여당을 이제 이렇게 약간 지지를 하면서 네, 가짜 뉴스를 막고 언론의 권력 감시 비판 기능을 확대하는 일 이게 바로 네, 언론중재법이고 이 언론중재법 개정이 우리 사회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이유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그래서 보면서도 참 점점 이제 이 자폐정적인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되었고 또 제가 정말 황당했던 게 이게 2021년 11월 달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선을 한 몇 달 앞두고 있었던
그때 시절인데 이게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이라는 정치 분야에서 이런 이제 제목으로 글을 한 장짜리 글을 썼어요. 근데 제가 너무 황당했던 게 처음에 이제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일대 개발 사업 과정에 그런 얘기들을 쭉 쓰다가 갑자기 판교 신도시 남쪽 끝에 위치한 대장동은 경기도 성남시 개발의 마지막 노른자위 땅으로 불려지던 곳이다.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다양한 방향의 개발이 시도됐지만 공무원들의 투기와 계획 사전 유출, 공영 내 민영 개발을 둘러싼 이견 등으로 매번 사업 결정이 흐지부지 됐다.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으로 취임하면서 대장동 사업을 공공개발로 추진해 시민들에게 이익을 돌려주겠다고 선언했지만 시의회의 반대로 좌절된 바 있다. 이렇게 쓰더라고요. 제가 너무 지금 약간 이때가 지금 대선을 앞두고 있던 그때인데 이재명 후보를 이렇게 대장동 사업의 공공개발로 시민들에게 이익을 돌려주겠다고 선언했다. 그런데 시의회의 반대로 좌절된 바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지금 중학생용입니다. 중학생용이고 또 이제 이제 오징어 게임 세계적 열풍 이러면서 여기서도 약간 제가 굉장히 좀 불편했던 내용들이 뭐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단순한 놀이 안에 빈부와 선악, 승자와 패자 등 이분법적인 사회 구조와 묵직한 메시지들이 담겨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부분도 그렇고, 약간 오징어 게임의 이런 사회의 그런 부조리를 고발했다고 하는데 내용이 좀 불편한 내용들이 좀 있었어요. 이게 지금 중등입니다. 중학교 버전이고, 자, 이제 고등학교를 보시면 고등학교 버전은 그냥 뭐 노골적으로 좌편향이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사회 부분에서는 이게 지금 2020년 9월호인데 대통령을 퇴진시킨 촛불의 힘. 이게 지금 촛불 그때가 2016년인데 2020년 4년이 지나도 좀 이거를 지금 계속 울고 먹고 있고, 여기서도 굉장히 당황스러웠던 내용이 정말 많더라고요. 이 고등학교는 그냥 대놓고 좌편향이에요. 대놓고 정치적으로 아주 엄청난 선동을 하는데, 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코너예요. 코너도 너무 잘 지어요. 이걸 너무 잘 짓는데 1700만 명이 외쳤다. 이게 나라냐? 이거를 제목으로 땄어요. 그러면서 대통령을 퇴진시킨 촛불의 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이것도 아주 대대적으로 썼고, 이 다음 내용은 이제 지구를 뒤흔든 경제 전쟁이라는 이제 코너에서는 석유를 향한 미국의 광기. 이 내용도 미국을 굉장히 나쁘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고, 뭐 한두 개가 아니에요. 제일 황당했던 거는 이렇게 주요 내용들을 이렇게 뭐 개념을 확 잡는 이렇게 비문학 독해 이라면서 OX 이렇게 워크식으로 하나 만들었는데, 여기서도 이제 인문 부분에서는 친일파 문제가 무엇이 정답일까라는 이렇게 내용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정리를 해요. 특히 이제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반미특위 이야기를 하면서, 이 반민특위의 성과가 미미했던 것은 이승만 정부가 친일파 청산보다 반공을 우선시하여 그 활동을 제약했기 때문이다. 결국 반민특위가 해체되며 식민잔재 청산은 미연의 가자로 남았다라고 이렇게 끝을 내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OMR, OX를 넣는 그런 문제가 그 다음에 나오는데, 너무 황당했던 게 내용이 나왔던 게, 그러니까 이게 X인지 O인지를 이제 저희가 학생들이 이걸 써야 되는데, 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뭐 친일 반민족 행위자는 국방 헌금 납부와 학도병 지원을 권유하는 활동을 벌였다. 이게 O예요. 정답이 O고, 뭐 미군정의 친일 관료 유지 정책으로 친일파 청산에 미흡했다. 이렇게 쓰고 있고, 제일 황당했던 게 이 문제인데,
미군정과 이승만 정부가 반민족 행위를 한 친일파 청산에 소극적이었던 이유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밝혀보자. 이거를 문제로 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 면에서도 대통령을 퇴진시킨 촛불의 힘이라는 그 기사를 요약한 부분인데, 여기 또 이제 그 OX 문제가 있는데, 정말 황당했던 게 1번, 우리나라 역대통령은 모두 헌법을 잘 지켰다. 이거 정답이 X예요. 네. 그리고 뭐 후대 대통령들은 4.19 혁명을 보면서 헌법을 무조건 준수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다. X라고 하면서 그 설명으로 초대 대통령의 장기 집권은 헌법을 바꿔가며 독재해도 된다는 인식을 심어줬다. 이렇게 해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을 얘기하는 거겠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전두환은 대통령 붙이지도 않아요. 전두환은 81년 선거인단에게서 90.2의 득표율을 얻어 대통령에 당선됐다. 이거는 오긴 한데 여기에 전두환은 이렇게 대통령이라는 이 호칭은 넣지도 않더라고요. 근데 이런 책에서 제일 또 황당했던 건 뭐냐면 이렇게 이 입시 컨설팅을 너무나 잘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다른 내용보다는 이런 입시 컨설팅을 보기 위해서라도 이 책을 사겠더라고요. 네, 이런 내용도 있고 또 다른 이제 이거는 고교 버전인데요. 네, 여기 또 제가 보니까 여기 철학 부분에서는 이렇게 그렇게 프랑스 철학자들을 많이 이렇게 불러내더라고요. 그런데 뭐 앙리 베르그송, 뭐 지난번에 미셸 푸코 얘기도 나오고, 네, 약간 굉장히 좌편향적인 그런 철학가들의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썼고, 네, 특히 이거는 2020년 8월호인데, 와, 여기는 이제 한국사 묻고 따져보면 생각하기라는 코너예요. 코너의 말을 너무 잘 뽑더라고요. 네, 제목을요. 근데 이렇게 나와요. 이 제목이 광주 사태가 5.18 민주화 운동이 되기까지. 와, 이건 정말 너무 대놓고 5.18을 이제 이렇게 학생들에게 신성화시키는 작업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이제 뭐 책을 추천하는 책들도 있고 추천하는 영화들도 있는데 다 이제 우리 쪽이 아닌 책들을 많이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어쨌든 근데 중요한 건 이런 책이 우리나라에서 학생들한테 굉장히 많이 읽히고 있고 지금 전국의 모든 학교에 다 들어가고 있다는 거. 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너무 잘 만들었어요. 제 지인에 따르면 이제 그 논술 학원을 하는 지인에 따르면 이 초등 잡지에서 얼마 전에 이 노란 봉투법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게 굉장히 올바르고 정의로운 좋은 것처럼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지금 특히 우리나라 이제 고등학생들은 오히려 이런 책을 잘 안 봐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이제 그 입시 준비하느라고 바빠서 이런 책을 잘 안 보는데 특히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애들은 이제 논술 실력을 그 당시 이제 많이 키워야 되다 보니까 이런 책을 참고서로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등학생용이 많이 아마 안 볼 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오고 있고 학교에 계속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을 읽는 고등학생들은 한마디로 정치나 앞으로 사회 활동에 좀 관심이 있는 친구들이겠죠. 네, 이런 친구들이 이런 책을 읽는다는 거, 네, 고등학생들이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썸네일에 정교조만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요즘 아이들은 정교조 선생님이건 아니건 아예 선생님 말을 안 들어요. 선생님의 그런 권위가 완전히 떨어졌고 선생님 말을 아예 안 듣기 때문에 정교조 선생님들의 말이 안 먹히는 거죠. 이게 참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이 정교조의 말이 잘 들어먹혔던 세대가 바로 이제 MZ세대 전 세대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MZ세대 끝자락에 있는 사람인데 한마디로 선생님들의 그런 비정상적인 권위의식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았던 세대가 이렇게 부드럽게 친구처럼 다가와서 상처를 보듬어 주던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위로를 받고 그들이 전하는 좌파 이념과 이런
친북적인 그런 말에 넘어간 거죠. 사실 이제 이 정교조가 처음에 생겨났을 때가 이 촌지가 굉장히 이렇게 성행할 때 촌지를 받지 않겠다는 운동으로 시작됐다고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방향이었죠, 처음에는. 네, 그랬던 정교조가 학생들에게 이제 인정을 이제 받으면서 완전히 대한민국 공교육을 붕괴시킨 장본인이 되었지만, 지금은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아이들이 선생님의 말을 아예 안 듣기 때문에, 그리고 수업 시간에 만일 뭐 어떤 정치 얘기를 하면 막 신고하고 그래요. 아이들이. 네. 근데 참 요즘 아이들이 선생님에 대한 그런 권위를 너무나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큰 문제이긴 한데, 사실 제가 제 주위에 초등학생을 위주로 이제 플랫 레슨 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 친구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제 국영수 중요한 과목이 아니라 플룻 같은 이제 음악 악기 선생님들은 그냥 우리 엄마가 돈 주고 고용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아예 깔려 있대요. 그래서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이렇게 좀 이렇게 잘라버릴 수 있는 존재.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아이도 생각을 하고 엄마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친구가 20년 동안 초등학생을 가르쳤는데 점점 이게 더 심해지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괴롭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몇 달 전부터 초등학생들한테 이제 글쓰기를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그 수업을 위해서 제가 이제 교보문고에서 이제 글쓰기 교재를 찾아서 봤는데, 제가 정말 기겁을 했어요. 일단 제대로 된 글쓰기 책이 사실 거의 없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가장 많이 팔린 책을 제가 결국에는 골라서 그 책을 교재로 이제 수업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책의 내용이 너무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이 책이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용 이제 글쓰기 교재인데, 그 어떤 주제들이 나오냐면, 우리가 성별을 바꿀 수 있다면, 이런 주제로 아이들한테 글을 쓰게 해요. 뭐 예를 들면 돈이 없어진다면, 아니면 또 뭐 윤우님에게 물어봐. 그러니까 그 저쪽 성향의 그 배우 저기 연예인이죠. 네, 유재석을 이제 높이 부르는 말이 이제 윤우님인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너무 당황스럽고 좀 답답했는데, 제가 가르치는 학교는 이제 크리스찬 대안학교라서 제가 그 책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우리는 성별을 바꿀 수 없다.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서술하는 식으로 이제 수업을 하지만, 일반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은 그냥 쓰기책 이 교재로 연습을 하게 되면, 글쓰기 연습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우리나라는 정교조가 사실 문제가 아니라 이 사교육에서 쓰는 교재가 진짜 문제입니다. 네, 아무튼 이 정교조에 의해 붕괴된 공교육에서는 더 이상 아이들이 선동되지 않지만, 선생님 말 안 듣기 때문에. 그런데 이미 논술시장에서는, 심지어 강남에서도 이 심각한 좌편향 이념이 아이들에게 학원과 그리고 이제 이런 교재들에게 마구마구 노출이 되고 있는 거죠. 제가 이제 MPK로 이제 오게 된 이유가 바로 이 독서 땡땡에 대응하는 논술 잡지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저의 전략이 노출되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지만, 저희가 9월에 첫 출판을 예정하고 지금 열심히 분석하고 준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네. 제가 예전에는 몰랐는데 이 아들을 키우면서 우리나라 교육시장에서 이 보수 우파는 완전히 밀렸구나를 정말 절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들한테 정말 좋은 책을 많이 익혀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그래서 정말 거의 대부분의 유아 브랜드 책을 다 봤던 것 같아요. 그중에 제가 가장 선호하는 이제 아이들 책 브랜드가 있어서 그거를 많이 보여줬는데, 거기서 얼마 전에, 작년일 거예요, 위인전이 새롭게 출간이 됐어요. 근데 물론 우리나라가 예전부터 그랬지만 이 김구를 영웅으로 이렇게 그리고, 이게 너무 이때부터 있었지만 이 책은 더욱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의 이름은 아예 안 나오더라고요. 네. 그리고 여기서 이 브랜드에서 나오는 이제 전 세계 동화책 대회에서 수상한 책들을 모은 전집이 있는데, 이거를 보다가 내용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걸 좀 느꼈어요. 이게 뭔가 우리와는 좀 다른 식의 그런 사상이 들어갔다라는 게 이 유아 5세 4세를 위주로 하는 이 유아책에도 있다는 거를 제가
보고 그 브랜드를 더 이상 안 사거든요. 그 베스트셀러 작가이신 그 이지성 작가님께서 이 아이들용으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책을 준비하신다고 들었는데 그 소식이 좀 저한테 굉장히 감사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여기 오게 된 이유와 앞으로 제가 할 일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이제 마무리를 하기 전에 다음 주 방송 예고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특별한 젊은 여성 한 분을 모시고 제가 이제 인터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좌파가 장악한 이 출판 시장에서 이 민주당을 탈출한 미국의 흑인 여성 캔데스 오웬스의 책을 한국어판으로 출판한 반지나무 출판의 반지연 대표님과의 인터뷰를 제가 진행하고자 합니다. 네, 많은 기대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기존에 저희가 매월 셋째 주에는 이제 강유정 박사님과 역사를 배우는 시간을 가지는데 이번 달에는 사정상 저희가 5월 마지막 주에 강유정 박사님과 방송을 하게 되고요. 대신에 셋째 주에는 또 다른 분과 의미 있는 방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채롭고 유익하고 의미 있는 방송을 만들어 나가고자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